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나희덕의 겨울산의 가면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겨울산이 배경이 되겠고, 여기에 간다라는 의미를 과연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는 이제 나이테가 나오는데, 이 나이테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즉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이걸 깨닫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이제 겨울산 눈 속에 묻혀 있는 이 나이테가 있는데요. 이 나이테를 통해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속성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이제 상징적 심상이고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제 겨울산에서 눈속을 막 헤치고 나이테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테가 화자를 바라본다라고 표현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죠. 그래서 시적 긴장을 유발하는 효과를 주고요. 또 눈 속의 나이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지니는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친 손등을 지녔다든가 해산한 여인의 땀을 지녔다든가 생명을 잉태하여 생산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또 눈 속에 묻혀서 사는 이런 시련 속에서 어떻습니까? 나이테는 고요히 오히려 화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늘 자식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나이테가 이제 자연물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물을 통해서 기다림의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시하고요. 대상을 또 의인화하면서 거리감을 훨씬 좁히면서 친밀감을 유지합니다. 자, 서정갈래에서 이제 현재 시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현재 시제. 이 물리적인 어떤 현재가 아니라요. 가상적 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적 효과를 유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독자는 어떤 효과를 받습니까? 화자의 그 주관적 인상과 인식을 그대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감정과 행위, 이 화자의 감정과 행위에 독자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마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과 생생함, 사실감을 주는 효과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에 가시면은 자, 겨울산에 가면 제목이죠. 제목.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눈은 나무에게는 어떻습니까? 시련과 고난, 역경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모습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뒤에 가면 이제 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의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쌓인 눈을 손으로 막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자,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온 거고요. 나이테가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화자의 인식을 가상적 현재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화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비유가 나온 거고 주객이 전도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나이테를 본 게 아니라 나이테가 나를 보는 거니까 화자를 응시하는 상황이고요. 나이테를 통해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평범치가 않죠. 그 넓은 이마가 있고 또 도타운 귀, 도탑다는 것은 돈독한, 덕이 많고 깊은 그런 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오르는 외길, 자, 외길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향에만 전념하는 이러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테의 길, 이 태돌이 이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향에만, 일방향에만 전념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범하고 도타운 나이테의 외양을 묘사한 거고요. 나이테를 비유했고 또 자애로운 어머니를 연상하게 하는 그 효과를 이 부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이렇게 돼 있죠. 거무스레, 자, 이거는 이제 색채 이미지가 나온 거고요.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다. 그리고 신열이라는 것은 이제 병이 나면 이제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열에 들뜬 입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은요, 나이테를 지금 계속 비유한 겁니다. 마치 그 의인화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금 연상케 하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아셨죠? 또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있고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산한 여인의 땀이라는 건요, 톱밥가루를 지금 여기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산통, 산모가 왜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느끼는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맺혀서 빛나고 있고 그 옆으로 아직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 꺾으면 문드러질 연약한 그 어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밑둥 옆에 이제 어린 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시제로 쓴 걸로 봐서 생생한 효과, 현장감, 그렇죠?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끼로 찍히고, 어머니에게 이제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이고, 상처 났죠? 눈 속에 묻힌다. 이 온갖 고생,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이 어머니, 그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자, 여기서 볼 때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모성애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바로 나이테고요. 또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비유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법, 즉 비유가 쓰였고요. 주객 전도적인 표현,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통해서 어머니를 발견했고 또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나이테를 비유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주객 전도의 표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에 이제 공명과 부귀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김소월의 삼수갑산에도 역시 삼수갑산이 오히려 날 가두었다라고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순학의 연행가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푸른 봉오리가 나를 보고 즐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몽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 이 제목 자체도 그렇죠. 산이 날 에워싼다. 주객이 전도됐죠. 그렇죠? 청산별곡에 조롱건 누룩이 메워서 나를 잡는다. 그렇죠? 술이 나를 잡는다. 이런 얘기니까 전부 주객 전도의 표현으로 잘 나오는 그러한 그 식구니까요.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